자,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자, 이제 다음 주 증시 어떨지 벌써 8월의 하순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주요 일정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8월 18일은 미국의 8월 주택 시장 지수가 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9일은 미국의 7월달 데이터입니다. 주택 착공 건수 공개가 될 예정이고, 8월 20일은 이제 미국의 7월 FOMC 그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신제품 공개하는 행사가 이름이 메이드 바이 구글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열리게 되고, 8월 21일은 이제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뭐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22일은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열려서 파월 의장이 그날 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월마트가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할 증시 변수는 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잭슨홀 미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는 사실 큰 건 없어요. 뭐 경제 지표 쪽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잭슨홀 미팅. 네. 여기서 뭔가 변곡점들이 항상 나오는데, 세계 중앙은행들이 잭슨홀 여기 휴양지 가가지고 네. 이제 1년에 꼭 한 번씩 이제 연례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니까 이제 의견을 알 수가 있잖아요. 9월 FOMC가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고집을 부리든지 네. 금리 인하에 열려 있는지 이 발언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 보고 방향계, 풍향계,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고집 부린다면 시장이 또 실망할 수도 있고, 이제는 좀 유연해졌네? 이러면, 금리 인하 이제 무조건이다. 그러면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거고, 8월 20일 날도 중요한 게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연준 위원들 2명이 반대를 했죠. 금리 동결 하지 말고 인하해야 된다. 네.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의원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월마트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월마트가 이번에 관세 때문에 저번에 가격을 인상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인상을 했는지. 그리고 월마트도 생필품을 많이 파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이것도 지출 줄였을 수도 있잖아요. 관세 때문에. 그러면 이건 좀 월마트 실적에 따라서는 또 약간 전체 시장이 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마트는 뭐 정말 미국인들이 안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도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 그 테일러 팹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고객 확보 차원에서 가치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왜 이렇게 인기가, 그러니까 뭐 이슈가 되는 건지 좀 짚어볼게요. 근데 이것도 그냥 안보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국적이 중요하지 않고 공장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미국은 원래 속지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어도 삼성이 미국에 공장 짓고 거기서 반도체 만들면 자기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저번에 관세 때렸잖아요. 100% 때리겠다고 했죠, 반도체. 대신에 미국에 공장 지으면 관세 면제. 이 발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주들이 다 올라버렸죠, 일제히. 근데 삼성이 원래 이게 오스틴 공장도 그렇고 지금 테일러 공장 거의 지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때문에 지은 거죠. 그 바이든이 그때 이제 보조금 주겠다고 해서 지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고객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죠. 공장은 만들면요 계속 가동해야 되는데 일정한 수준의 고객사 없으면 만들수록 손해 봐요. 근데 테슬라. 이제 근데 아직도 테슬라는 27년인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데, 네. 근데요? 근데 고객이 없었으니까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도 줄어들고, 이게 테일러팹 투자가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걸 왜냐면 이거 많이 크게 키워놔봐야 고객사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효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트럼프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에 공장 있는 이런 파운드리 회사는 전 세계에 인텔도 있지만 인텔은 지금 못합니다. 뭐 아직 뉴스 보셨지만 경쟁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럼 세계에 누구 남았죠? TSMC, 여기 삼성. 근데 TSMC는 애리조나에 공장이 있어요. 거의 애플 전용 공장이에요. 다른 회사 줄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이 다 어디서 만드냐면 저기 대만과 일본. 근데 삼성은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삼성이 이게 철량했던 게 뭐냐면 고객사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생각하면 비었어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손잡았고, 이번에 또 오스틴 공장 애플 손잡았죠.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완전 전화위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테일러팹이 최신 공장이에요. 네. 최신 공장이니까 그럼 테슬라 손만 잡겠냐? 사실 원래는 많은 고객사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은 건데 퀄컴하고 틀어지면서 22년도에 뭐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발열 이슈 생겨가지고 퀄컴이 고객 떠나고 그리고 기다렸던 고객들은 안 오고 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럴 줄 몰랐는데. 근데 갑자기 테슬라가 손잡아주고 아니 애플도 같이 하자 그러고 그리고 트럼프는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 근데 이제 물론 숙제는 있어요. 당연히 삼성이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숙제는 있지만 판은 깔렸네요. 예, 그래도. 그래서 트럼프가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AI가 너무 중요하다. 외치고 있고 AI 경쟁에서 미국이 이겨야 된다. 근데 그 이기는 건 미국 내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어쨌든 이제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얘기했고 그 중심축에 어떻게 보면 삼성 이 테일러 공장이 딱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좀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이게 안보가 들어가면 어쨌든 삼성한테 이런 앞으로 수주들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삼성한테 어떤 수주가 들어올 수 있냐면 테슬라도 들어오지만 그 무기에 들어가는 칩 수주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그 수주들, 그 국방부가 쓰는 그런 무기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반도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삼성이 또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되게 좀 그 긍정적인 상상일 수 있지만 어쨌든 테일러 팹이 테슬라의 수주를 받고 잘 만들어서 좋은 모멘텀을 28년, 29년 이렇게 받아준다면 고객사는 아마 줄을 쓸 거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삼성이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 요거를 이제 시장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제 걱정도 해요. 삼성이 또 이거 잘못 만들면 어떡할까? 네. 그런 좀 걱정도 되지만 그거는 지금 걱정할 건 아니고요. 27년부터 시작이니까 좀 계속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왜 갑자기 인기를 했을 때 왜 갑자기는 트럼프 덕분에 트럼프죠, 사실은.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네, 그 구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삼성전자에 좋은 일이면 저에게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트럼프는 인텔이 하길 원했을 거예요. 원래는. 왜 인텔은 미국 기업인데. 근데 인텔이 못 하니까. 그리고 울면 TSMC는 어쩔 수 지금 없이. 쉽지 않고. 그러면 삼성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어쩔 사실. 수 없으지만. 근데 어쨌든 뭐 트럼프가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삼성은 그 기회를 좀 깨찼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보다 HBM을 더 원하고 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HBM을 이렇게까지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KB증권의 노승국 연구원이라는 분이 보고서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었는데 히토류하고 H20을 맞바꿨대요. 그러니까 H20은 엔비디아 칩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히토류 수출 규제해버렸죠. 그리고 미국은 엔비디아 칩 수출 규제. 이걸 맞바꾼 거예요. 서로 필요하니까. 네. 근데 그 이유가 H20을 맞바꾼 게 HBM 때문이다. 이런 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엔비디아의 H20과 H100이란 칩은 중국에 가요. 중국 전용 칩인데 지금 중국도 이 정도 급의 엔비디아급의 칩은 만들 수가 있대요. 화웨이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정도 우리 만들어 이제 이건데, 근데 왜 그럼 너네가 만들어 쓰면 되잖아. 근데 그걸 못 하냐면요, H10에 들어가는 칩에 우리나라 HBM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HBM을 우리나라는 성능이 좋은 칩이 들어가는 거고, 중국의 CXMT 있죠. 네. 여기는 뭘 쓰냐면 HBM2를 써요. 근데 여기 근데 H20에는 HBM3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차이가 엄청나요. 2와 3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HBM을 만약에 HBM3를 중국 화웨이 그 칩에다 넣어버리면 엔비디아랑 똑같은 성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칩인데 HBM 성능이 떨어지니까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칩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엔비디아 칩에 들어간 HBM이 탐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좀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XMT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지금 만들지는 못하니까. 그 얘기는 뭐죠? HBM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죠, 이게. 네. 예, 정말 중요하다. 아, 엔비디아 칩보다 이걸 더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뭐냐면 HBM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고 HBM을 그럼 만들려면 그 장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HBM 만드는 그 장비 대표적인 기업이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겠네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 중국의 H10이 당연히 성능 좋으니까 이걸 채택한 걸로 아는데 H20에 들어간 HBM이 좋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라는 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칩이 중요하다는 거죠. HBM이.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건 또 뉴스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 생물보안법 또 이번에 미국 상원 국방수권법 여기에 포함되면서 가을쯤에 법안 통과가 기대된다 이런 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에게 호재라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항상 기대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던 게 아니라 현실이 돼버렸어요. 팩트가 될 네, 팩트가 거의 된 것 것 같고 같아요. 작년에 여기 못 들어가가지고 안타깝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통 이렇게 보안법 같은 거는 국방수권법에 같이 넣어서 통과시켜버려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일단 들어가서 9월에 심의를 해요. 심의한 다음에 거기서 상원에서 문제 없다 이거 그러면 그대로 이제 본회의 올려가지고요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높고 작년에 좀 안 됐던 미진한 부분을 좀 보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핵심은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이제 계약하지 말라는 거죠. 거래를 미국 기업 중에 하지 말라는 건데 기존에 했던 계약은 유효를 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계약은 5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 그래서 그건 상관없는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 중국의 위탁 생산을 이제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위탁 생산 물량이 어디로 갈까요? 인도, 일본, 한국 이런 데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의 삼성바이오, ST팜 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항상 기대하던 건데 이제는 이 법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래서 한 달 남았는데 9월에 확정이 되면 또 한번 정말 그때 또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통과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제 잠시 짚어봤죠. 이 중국의 공급 개혁 문제.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서 CATL은 리튬 채굴이 중단됐고, 그리고 또 중국 어떤 성에서는 철강 기업들에게 감산 명령을 내렸다 한다. 그러면은 이게 중국의 공급 개혁은 역시 또 좋은 점이 많은 거잖아요. 네, 공급을 줄이는 건 어쨌든 무조건 좋은 거죠. 이게 왜냐면 업황이 안 좋을수록 공급 줄여야 되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 중국이 알아서 이제 공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CATL이 장시성에 리튬 강산이 있는데 네. 이거를 갑자기 중단하겠대요. 그래서 이거 발표하면서 리튬 값이 급등하고 우리나라 에코프로 BM부터 막 맞아요. 2차 전지가 급등해 버렸거든요. 상승한 업종에 네, 맞습니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리튬 생산량의 전 세계 생산량이 무려 3%나 돼요. 적은 수치가 아니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 광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채굴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이게 만기가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를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공급이 많으니까 일단 속도 조절해라. 네. 당분간 중단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버린 거예요. 언제 재개될지 아직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무기한 좀 이게 연기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는 단순한 이제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2, 3주 전에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중국이 감산할 거다. 리튬 공급 중. 그때만 해도 야 저러다 많은 거 아니야? 루머 아니냐 이랬는데 팩트가. 루머가 실제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시진핑이 지방 정부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가 경쟁 유발하는 기업들 이제 그거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 비호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격 떨어뜨리는 거는 이제 용납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라는 얘기죠, 사실상. 그 명령이 실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 옛날에 2013년, 15년에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공급 과잉이 좀 있었거든요. 경기가 한번 망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번엔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급 줄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건 철강도 마찬가지인 게 9월 3일 날 열병식을 한대요. 그거 앞두고 허베이성의 탕산시가 감산 조치를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철강 회사들한테 명령 내린 거예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생산 중단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루머가 진짜 현실화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나 공급 과잉이 많았기 때문에 철강, 석유화, 리튬, 전기차 뭐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건 그래서 이런 감산 조치 중국 아까 이제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제에도 좋고 증시에도 좋고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좋죠. 우리나라는 다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예,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좀 이 이벤트들이 지금 중국 쪽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벤트 얘기하다가 이거 여쭤보려니까 조금 그런데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좀 가망이 없다. 업계로는 그런 얘기들이 네. 그동안도 많았는데
요번에 또 여기에서는 이제 호재가 아닌 악재가 불거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악재도 좀 짚어보고 석유화학은 우리나라는 진짜 이제 희망이 없어요? 아니, 저는 희망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뭐 아시겠지만 여천 NCC가 여기가 부도설 돌았잖아요. 근데 이제 한화랑 DL이 3천억 투입해서 일단 막았거든요. 근데 이거 그 계속해서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좀 실적이 안 좋고 하니까. 근데 이대로 가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보는 게, 물론 이제 여기 그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하나증권의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네. 이쪽 화학 쪽에서는 가장 베스트 애널리스트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뭐 멘트를 좀 적어주신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좋은 이유가 해소되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이제 적어주셨는데 뭐냐면 석유화학이 왜 이렇게 위기가 됐냐. 첫 번째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증설. 그렇죠. 중국이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이 알아서 지금 공급을 줄이니까. 줄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일단 더 좋은 나쁠 건 거죠. 없는 네, 거고. 나쁘지 두 번째,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의 천연가스. 음. 우리나라 석유화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틸렌을 만들거든요. 에틸렌 만들 때 원유로 나프탈 만들어요. 나프타로 에틸렌을 이렇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에틸렌이 나오는데 원유 기반이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좀 비쌌어요, 사실은. 근데 천연가스는요, 에탄으로 만드는데 이 천연가스 기반으로 이 에틸렌을 만들면 천연가스 가격은 그때 정말 쌌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의 석유 회사 화학은 천연가스 기반으로 에틸렌 만드니까 원가가 싸죠. 그래서 심지어 이거를 중국에 수출까지 해요. 네. 예, 너무 싸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원유 기반이에요. 그래서 비싸게 만들어요. 그냥 일단 경쟁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만드는 순간 경쟁이 안 되고, 우리가 중국이 증설해서도 수출을 못한 것도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입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거였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남는 거예요, 석유화학이. 예, 이게 좀 컸죠. 근데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요, 앞으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앞으로 천연가스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에 이런 LNG 발전이 엄청나거든요. 천연가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격 오른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미국 석유화학은 경쟁력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이거는 반대잖아요. 그렇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생겼죠. 여기도. 마지막이 중국, 인도도 우리랑 경쟁하죠. 중국, 인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싼 연료를 써요. 우리보다. 그래서 아까 미국의 천연가스 그 네. 기반으로 했고, 또 하나가 러시아랑 이란산 원유를 썼어요. 여기는 훨씬 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싼 원유 썼잖아요. 이란산, 러시아산 원유를 우리는 못 씁니다. 제재 때문에. 중국, 인도는 그런 거 무시하고 써버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못하게 또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 세 가지 때문에 망가졌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앞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석유화학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쳤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뉴스만 보고 망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뭔가 지금 최악이면 그 원인 분석해서 분석해서 앞으로도 안 좋아지면 그건 가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하신 얘기예요. 그걸 종합해 보면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서 더 나쁠 게 있나? 방향은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뭔가 좀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아예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제 좋아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의 방향은 저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또 정부가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기관 산업 중에 하나예요. 석유화학 정말 중요해요. 이거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도와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PF 터져가지고 네. 뭐 롯데건설 부도설 난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결국 어쨌든 지금 살아났죠. 예, 지금은 아무도 그 부동산 PF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얘기를 안 하죠. 그땐 정말 심각했거든요. 진짜 부도설 돌고 이랬는데 마치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진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망은 있다. 예, 왜냐하면 방향이 좋은 쪽으로 좀 가고 있기 턴 때문에. 어라운드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이번 주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좋았고 뜻밖의 엔터주 화장품주는 별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건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들 그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릿 컨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예를 들면 제가 JYP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JYP 2분기 영업이익이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정한 거 평균 낸 게 네. 420억이에요. 근데 스트릿 컨센은 뭐냐면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도는 소문 있죠. 그러니까 네. 길거리 소문에 의한 이익 추정. 그걸 스트릿 컨센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600억에서 700억까지 얘기가 돌았나 봐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이제 어디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거는 어디 없어요. 말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있을 수도 있는데 600억, 700억까지 돌았나 봐요. 네. 그럼 420억보다 훨씬 높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실적 발표한 당일날 무슨 루머가 또 터졌냐면 500억밖에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JYP 주가가 9% 폭락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건 누가 만든 거고. 아니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420억인데 500억 나오면 잘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700억은 누가 만들었고 갑자기 또 500억 얘기는 또 누구 얘기고. 이게 진짜 근거도 없는 얘기가 막 도는데 주가는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네.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시장의 질이 훼손돼요. 이렇게 되면 공신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에 접근 못하는 개인 투자가 얼마나 많겠습니다. 저도 접근을 못했어요.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들만 이걸 알게 된다면 누군가는 이거를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올라서 누군가는 좋을 수도 있고 이 정보에 접근 못한 사람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그날 장 끝나고 JYP가 529억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420억 대비 엄청 잘 나왔죠. 근데 주가가 이거 발표하니까 또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뭐 이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경동나비엔, 원택이란 기업도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발표하고 주가가 다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릿 컨센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결국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과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도 좀 생각하실 게 뭐냐면 너무 스트릿 컨센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설사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방향이 중요해요.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다음 분기, 내년 이런 방향성이 유효하다면 그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눈높이를 높게 해버리면 이 주가가 진짜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스트릿 컨센에 연연하지 마시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예, 마라. 그리고 공식적인 그 애널리스트 평균치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기준점이 없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커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든 스트릿 컨센이라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휘청할 때만 그건 또 기회일 수도 있겠네. 그것 때문에 한번 확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막상 발표하니까 어쨌든 529억 나왔으니까 일단은 잘 나온 건 맞죠. 예, 기존 예상보다. 근데 스트릿 컨센보다 훨씬 못 미쳤잖아요. 근데도 주가는 또 다음날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꼭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일반 되게. 투자자는 예.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거 짚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연물리의 비밀 노트가 또 저희한테 유익한 거고요. 어제 하나 더 여쭤보자면 OLED 패널 이거 좀 더 계속 앞으로 갈 것 같다. 상승한 업종 중에 견조한 흐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대중국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서 BOE가 제조한 OLED 패널에 대해서는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 그것도 15년간, 물론 예비 판결이긴 한데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한테는 호재요? 저는 호재를 보는데 약간 시장이 좀 실망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BOE가 애플 아이폰에 요 네모난 액정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아이폰에 공급을 해요. 한 점유율이 한 20% 돼요. 삼성이 1등이고 LG랑 BOE랑 비슷한 점유율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만 보면 미국에 이제 수입이 15년간 금지되면 중국 패널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다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미국 쪽은.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중국 패널만 규제하는 거예요. 이 네모난 것만. 뭐냐면 아이폰을 대부분 어디서 만들죠? 저기 인도랑 중국에서 만들죠. 거기 조립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 BOE의 패널을 조립을 해서 애플 아이폰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폰은 중국에 탑재돼 있죠. 근데 그게 미국으로 와요. 미국으로 오면 아이폰으로 오잖아요. 그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네. 예, 그게 아니고, 근데 만약에 중국 BOE가 그 패널만 딱 수출을 해요.
그 패널만. 그럼 그건 금지. 아이폰에 조립돼서 오면 그거는 상관없다. 그게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다음 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11% 폭락을 해버렸어요. 20% 오르고 그 전날 그러니까 이게 좀 김이 빠져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폰한테는 별 영향 없잖아요, 사실은. 미국 판매 물량은. 그래서 이제 좀 김이 좀 생감은 좀 있지만 그 저는 이거를 그래서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이거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허 소송을 건 거거든요. 어쨌든 판결은 삼성이 이겼어요. 하지 마라. 특허 침해한 게 맞아요. 그래서 11월에 최종 판결 나요. 근데 예비 판결로 이렇게 났기 때문에 예비 판결 그대로 거기 결정 나거든요. 이 얘기는 뭐죠? 경고를 날린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국가 다 있는데 거기서도 소송 다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애플 입장에서도 부담돼요. 자꾸 중국 이제 BOE 거 쓰게 되면 가격 싸니까 쓰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리고 애플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BOE 쓰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자동차 회사, 모니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델이나 HP 같은 이제 컴퓨터 제조사도 그런 뭐 노트북이나 모니터 같은 데 있죠. 또 그런 패드 만드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각종 디스플레이를 이제 뭐가 걸리냐면 이거 중국 BOE 거 쓰면 괜히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소송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례가 있으니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짧게 보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별거 아니네 이럴 수 있지만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중국 BOE는 이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호재. 점점 호재예요. 이건 굉장한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소탐 대실하면 안 된다. 예, 너무 이제 짧게 보면 결국엔 이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긴 호흡은 한국 거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OLED는 중국 아니면 한국입니다. 예, 이 규제가 저는 시작됐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좋게 보자. 근데 이 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등과 폭락 사이를 보면은 이게 그죠? 얼마나 가벼운지 마음이 이게 갈 때 엄청 호재로 같아요. 봤는데 뭐야 아이폰에 별 타격 없네. 다시 빠지고. 근데 다시 한번 보면 길게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신기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시장이 그래요. 막 그렇게 막 정말 이제 급등락을 하니까. 네, 근데 개인들도 그거를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네요. 이거 별거 아닌 거네. 그래서 또 팔아버리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말에 뵙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중간에 이게 딱 걸렸으면 지금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자, 일요일 순서로 이번 주에 보고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보고서 골라주셨어요? 네,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은 황현정 연구원님이 그 항공주 얘기고 대한항공 주가 상승은 미국 덕분이다 이런 내용인데 미국 항공주가 요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급등하고 있고 특히 델타항공이 프리미엄 좌석이나 좀 약간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좀 비싸게 가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적이 좋아가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대한항공이 그 수혜를 받을 거다. 네. 이런 내용인데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지금 투자 판단에서 미국이 왜 중요하냐면 대한항공 매출에서 미주 노선 비중이 여객이 40%, 화물이 50%나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압도적이고 영업이익 기여도는 무려 60%나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되면 미주 노선이 잘 되면 대한항공이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LCC 저비용 항공사 많은데 거기는 이런 효과를 못 누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대한항공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FS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미주 노선에서 외국인 인바운드, 그러니까 미주 노선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미국 갈 때 타는 거보다 그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이나 이런 거 올 때 타는 비중이 3분의 2나 된대요. 그러니까 훨씬 많아요, 외국인 비중이. 그래서 내국인 매출보다 좀 많은데 이게 뭐 요즘에 케이팝 때문에 한국 오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수요가 되게 많대요. 예, 한국 올 때 대한항공 선택할 때 외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대한항공 선택해서 오는데 그리고 가격 민감 비즈니스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격 민감도가 낮잖아요. 내 돈으로 타고 가면 당연히 좀 가성비 좋은 거 따지지만 어차피 회사 돈이니까. 예. 그러니까 회사가 내주는 돈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민감도 자체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마진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자리가 없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나라 해외여행 수요가 2019년 수요에 좀 정체되고 이러면서 근거리 위주로는 가격 경쟁이 되게 심한데 미주노선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별화가 좀 가능한 것 같다. 네. 그래서 미주 노선, 미국 항공사들이 좋으면 대한항공도 고스란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요즘에 또 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고 환율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그 방산 MRO도 해요. 뭐냐면 항공기 유지 보수. 거기 매출도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내년에 아시아나랑 합병하니까 이것도 호재가 되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멘트가 제일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에서 제일 싸다. 이걸 좀 적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서비스나 그런 측면에서 네. 봤을 때도. 그래서 어쨌든 이 대한항공은 뭐 가치 평가로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소개해 동의합니다. 주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블리의 비밀노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반갑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